위장이 헐어가지고요, 죽을 먹기도 힘들고 죽을 먹어도 설사하고 무엇을 먹어도 설사를 하고 또 속도 쓰리기도 하고 뭘 먹어야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수준으로 힘드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 많이 계시리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죠. 우선 이제 그런 상황이 왜 되어졌느냐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장 염증이 심하신 분은 그분의 위장에는 위산이 들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고기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화가 되어지나요? 되나 안 되나? 이것도 한번 알아봅시다. 왜 안 되는지, 또 어떤 음식 순서대로 소화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잘 되는 건 있고 안 되는 건 있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것도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저만이 알고 있는 저만의 노하우,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이것을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염증은 어떻게 왜 생길까요? 입니다. 염증이 생긴 모습들 지금 여기 사진에 여러분들 좀 여러가지로 지금 나타내 놨습니다만은 약물에 의해서 급성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감염에 의해서도 이렇게 뭐 고름이 섞인 위염도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요. 강산에 의한 급성 부식성 위염,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이 사진들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음식물에 의해서 염증이 생긴다라는 거죠. 보니까는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아마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수준의 내용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 음식물에 의해서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 보면 무엇인가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었다. 그냥 그때부터 안 되기 시작하더니 계속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 이렇게 안 나타나 있는, 즉 책에도 안 나오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음식물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음식을 못 먹는 거죠. 강산 때문에 그렇다. 뭐 강산을 여러분들이 먹을 리가 있나요? 그 다음에 감염. 네, 물론 뭐 감염은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든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감염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이유야 있겠죠.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거고요. 뭐 약물에 의해서도 이렇게 일어나지만 약 끊으면 그러면 회복돼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걸 여기다 써놨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이런 종류들이다라는 건데요. 위산이 부족해서 생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생물 감염, 식중독, 약물, 흡연, 음주, 술을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은 염증 생기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위산의 부족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 요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위장에 속에 보면 음식이 눈에 보입니다. 물론 뭐 햄버거가 보이고 네, 과일이 보이고 이러지 않겠죠. 하지만요, 이 음식물에 제대로 녹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자, 그럼 왜 안 녹을까요? 위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위산이 부족한 이유는 저염식을 오랫동안 해서 그렇고요. 자, 위산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내가 섭취한 음식물들 중에 잘 녹지 않는 음식물 순으로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면 위장 속에 그 음식물이 오랫동안 체류하게 됩니다.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거죠. 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체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뭘 먹었는데 체해서 내려가지를 않아요. 왜 안 내려갈까요? 내려가면 소장이 작살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려보내지를 않아요. 아래로 내려보낼 수가 없어요. 왜요? 녹지 않았기 때문에. 위장에서 녹지 않으면 못 내려보낸다. 자, 그러면 체했을 때 내리는 방법이 뭐냐? 뭘까요? 녹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녹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위산이 있으면 되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미 위산이 나오지 않아요. 위산이 약해요. 그래서 미리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위산을 넣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위산을 팔지 않아요. 병원에도 약국에도 한의원에도 어디에도 위산은 팔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위산을 만들어 먹어라 라는 거죠. 아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비타민C하고 소금이라는 거죠. 화학을 아는 사람은 비타민C와 소금이 만나면 위산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누구나 압니다.
그래서 녹을 때까지 비타민C와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위벽에 염증이 심하게 일어나 있거나 이러면 걔네들이 들어가면 자극을 또 심하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자마자 설사가 돼 버릴 수도 있고요. 또 잘 데워서 녹여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건 뭐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를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은 음식이 녹지 않아서 그렇고요. 그러면 녹지 않으면 왜 염증이 일어날까요? 라는 건데요. 위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음식이 안 녹고 그 위장에 들어있게 되면 위장벽을 음식이 건드립니다. 계속 음식이 계속 갉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걸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뒤에 있는 사진처럼 여기에 음식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음식이 체에서니까 내려가지 않고 그게 계속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3일 동안 들어있기도 합니다. 근데 위산이 없기 때문에 pH가 높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음식이 썩습니다. 그런 음식물이 나의 위벽을 녹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까지고 염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염증이 생긴다 라는 거를 한번 잘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고 이제 해결 방법을 또 찾아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염증이 심하신 분의 위장에는 결론적으로 위산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위산이 없으면 없을수록 단백질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적 우리 어머니가 제가 위장이 안 좋아졌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음식이 뭐냐면 죽이었습니다. 근데 이놈의 죽 지겹죠. 3일 먹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해결이 될 때까지는 죽 먹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단백질 전혀 해결 안 됩니다. 위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단백질은 그냥 소화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소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부류가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이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가장 나쁜 분일까요?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기 조금도 안 되나 라는 거죠.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의 순서를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안 되는 게 어떤 거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인데 이거 굳이 순서를 정하라 라고 보면 소고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닭고기, 뭐 저는 이런 순서대로 봅니다. 단백질의 결합 구조가 강한 것일수록 어렵다. 그 다음 부류가 생선, 계란, 순두부, 요거가 한 묶음으로 저는 봅니다. 이거 전부 다 단백질이다. 굳이 이 단백질을 저기에서 찾아서 먹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다른 곳에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단백질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소화가 그나마 잘 되는 단백질, 그 소화가 잘 되는 그 단백질은 왜 될까요? 라는 겁니다. 그것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류가 야채입니다. 그 다음에 밥, 그 다음에 죽. 그래서 가장 안전한 음식은 죽입니다. 죽 먹고 좀 괜찮아지면 밥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야채는 왜 괜찮냐라는 건데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 탄수화물입니다. 죽, 탄수화물입니다. 이런 단백질이 왜 안 되냐라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단백질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양 되게 어렵죠? 요게 아미노산입니다. 요게 한 개 한 개가 하나 이 한 개 한 개가 전부 아미노산인데요. 아미노산이 붙어서 만들어진 게 이런 모양의 단백질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쭉 줄줄이 붙어서 여러 수십만 개가 연결이 돼서 단백질 분자를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 줄이 하나 있죠. 요게 SS 결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결합을 또 만들고 있고, 또 이 단백질 안에는 금속류도 같이 결합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펴었을 때 평면 구조, 그 다음에 2차 구조, 그 다음에 3차 구조, 생기 모양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 단백질의 길이대로 분자들대로 분자 간에도 분자 내에도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그런 결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결합이 강하게 되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분해시키기가 어렵고, 이 수소결합이 위산이 있어야 끊어지면서 녹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분자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위산이 있어야 녹는다라는 거죠. 쉽게 하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해삼을 드셔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겨울에 해삼을 먹으러 가면 수조에 차가운 물 속에 들어있는 해삼을 꺼내 와가지고 잘라서 줍니다. 해삼의 온도도 4도가 되겠죠. 그 해삼을 잘라가지고 주는데 여러분 한번 씹어 보셨습니까? 엄청 딱딱합니다. 이 해삼이 뭐냐면 100% 콜라겐입니다. 거의 콜라겐 분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삼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콜라겐 분자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수소 결합의 숫자가 증가합니다. 수소 결합의 숫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단단한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단해지니까는 씹어도 딱딱한 겁니다. 이것을 또 따뜻한 물을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해삼을 당 1분 정도 담갔다가 꺼내면 해삼이 보들보들해집니다. 아주 잘 씹힙니다. 이겁니다. 바로 따뜻함 때문에 수소결합이 끊어져 가지고 부들부들해지는 연한 그런 모양으로 되는 겁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역시 고기가 우리의 장 속에, 위장 속에 들어와 가지고 녹지 않으면 딱딱하다. 딱딱하니까는 분해가 안 된다. 분해가 안 되니까 남아있다. 남아있어서 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가장 안 좋은 부분입니다. 드실 수 있는 양만큼 흰죽을 드세요. 그리고 이 흰죽에 소금으로 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금 간의 양도 그냥 간간한 정도로 드셔야 되는데 여기에 소금을 너무 많이 먹고 짜게 먹으면 설사합니다. 소금이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적당량 내 입에 그냥 간간한 정도로 드시면 되고요.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은, 여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금을 좀 먹어도 되시는 분은, 또는 단백질을 조금이라도 먹어도 괜찮으신 분은 간장을 넣어서 먹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지금부터는 소금을 드세요. 그 다음에 먹어도 되는 단백질입니다. 청국장이나 된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이 단백질은 정말 괜찮은 단백질이죠. 왜 괜찮냐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단백질의 수소 결합을 다 깨놓은 겁니다. 된장, 청국장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이 단백질의 수소 결합을 분해를 시켜놔 가지고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막 되어진 놈도 있고 수소 결합이 많이 없어진, 그래서 소화가 되어지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된장이나 청국장은 발효가 되어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발효가 되어진 음식을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는 거고요. 다음, 삶은 야채를 먹어라 라는 건데요. 이 삶은 야채는 압력솥에 넣고 쪄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압력을 가해지면 분자 구조가 훨씬 더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흰죽, 된장국, 청국장, 이런 것도 압력솥에 넣고 음식을 하면 훨씬 더 분자, 결합을 더 깨기가 쉽습니다. 음식은 이런 것만 드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될 때까지, 소화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좀 괜찮아질 때까지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계속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드시는데 여기에 영양제를 더해서 드시면 훨씬 더 낫습니다. 비타민C를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위산을 만들기 위해서 비타민C를 먹으라고 그러는데 제일 처음에 먹어야 되는 양이 얼마냐 하면 0.5g입니다. 1000mg짜리 반알. 이렇게 적게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화 효소제를 같이 먹습니다. 식전에 먹는 겁니다. 키토산을 먹습니다. 키토산. 그 다음에 유산균을 먹습니다. 여기서 유산균이나 키토산이나 소화 효소나 저런 것들이 캡슐에 들어가 있으면 캡슐도 전부 까고 먹어야 됩니다. 그 캡슐도 콜라겐입니다. 그것도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잘 소화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식후에는 고열 소금을 0.5티스푼 정도 드셔라 라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먹으면 설사합니다. 비타민C도 많이 먹으면 설사합니다. 0.5g 먹었는데도 설사하면 줄이시고, 그 다음에 소변의 염도를 측정을 해 가면서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자, 3일마다 0.5g씩 증량을 하면 됩니다. 비타민C 3일마다 0.5g씩 증량을 하고요. 고열 소금도 3일마다 0.5g 정도씩 늘려가시면 되는데 식후 먹는 고열 소금의 맥시멈 함량은 2티스푼입니다. 2티스푼이요. 2티스푼 이상 먹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는 그건 양을 조절을
공부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양제가 제일 좋을까요? 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많은 영양제를 드시고 계실 텐데요. 제일 첫 번째로 이런 영양제를 먼저 먹고 위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장 누수를 줄여놓고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이 영양제를 먼저 먹고 다음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먹어야 되는 영양제가 바로 이 영양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요. 네, 그리고 고열 용융 소금 이런 거요. 네, 이런 소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 효소제. 네, 여기에는 내 몸에서 분비가 되어지는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그런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소화 효소제. 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네, 이런 소화 효소제를 골라서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키토산을 드셔야 됩니다. 키토산. 왜 키토산을 먹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키토산이 위산이 줄 수 있는 자극을 키토산이 많이 감쇄를 시켜줍니다. 소화가 분해가 되어지지 않은 단백질 분자를 붙잡고 배출을 시켜주어서 혈액 속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비타민C하고 키토산을 같이 먹으면 위장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비타민C를 드시면, 키토산을 드시면, 소금을 드시면 여기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비타민C, 소금, 키토산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소화가 잘 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